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죠. 홍콩과 대만에서 지난 주말 의미가 큰 투표가 각각 진행됐습니다. 홍콩에서 어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의원 90명을 선출하는 입법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만들겠다며 중국이 선거제도를 개편한 뒤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여서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홍콩 정부는 투표 당일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받지 않는 등 시민들의 투표를 적극 독려했습니다. 캐리담 홍콩 행정장관도 직접 투표에 참여하면서 이번 입법회 선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I do have set very clear targets for this general election of the Legislative Council. One is to ensure patriots administering Hong Kong. 하지만 주요 민주진영 인사 대부분은 2019년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기소됐거나 실형을 살고 있어서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정부 관리들로 꾸려진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결국 범민주진영에서는 아무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홍콩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입법회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처음입니다. 친중파 후보들만 출마하면서 홍콩 시민들은 투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최종 투표율은 30.2%로 집계됐습니다. 야권의 기록적인 승리로 끝났던 2019년 지방선거 당시 최종 투표율이 71.2%였던 것과 비교하면 4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한편 반중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끌고 있는 대만에서도 지난 18일 의미 있는 국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이 차이잉원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면서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와 제4원전 사업 발전 개시 등 모두 4가지 안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찬반을 묻는 투표를 추진했습니다.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해서 투표 결과가 주목됐는데 4가지 안건 모두 부결됐습니다. 대만인들이 중국의 압박에 맞서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차이잉원 총통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표에 참여한 대만 시민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并且如果莱猪禁止它进口的话，可能会影响到可能和美国或是和其他国家的一些政策的发展，对，所以其实这样子对经济的打击会是更大的。 홍콩과 대만에서 치러진 투표 결과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홍콩 얘기부터 해볼까요? 최종 투표율이 30%를 겨우 넘겼습니다. 민주화 열망으로 들끓었던 2019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사상 최고인 71%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인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올 3월 전인대에서 이제 선거법을 개정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홍콩 시민사회에서 입후보하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홍콩 선거는 거의 관제 선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홍콩 사회 모두가 중국을 반대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홍콩인들이 정치 참여를 포기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투표율이 30%밖에 안 됐다. 결국 선거라는 게 이제 민주사회의 꽃이고 정치 참여를 통해서 변화와 개혁을 추동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거를 통한 개혁이나 변화 이런 걸 추구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 현재 홍콩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투표율이 낮게 나타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대만 국민투표 결과도 좀 더 살펴보죠.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등 모두 4가지 안건이었습니다. 차이잉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반대되는 내용이었는데 결국 4가지 안건 모두 부결됐습니다. 대만인들이 사실상 차이잉원 총통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집권당의 손을 들어줬고 특히 락토파민이 함유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미국산 돼지고기를 현 대만 정부가 수입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투표를 해서 괜찮다라고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많은 대만
사람들이 미국 편승 전략이라고 그러죠. 이 지금 중국의 압박이 계속되는데 바이든이 미국을 지원하는 이런 전략에 동의를 보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탈원전 정책도 대만이 계속해서 지금 사실은 이 전기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런데도 여기다 동의를 해줬다. 사실 그 타이밍 팍스콘 총재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서 이 결과가 나오지. 내년에 전기 부족을 탓하지 마라. 당신들이 선택한 것이다. 물론 이제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손을 들어줬는데 투표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 4개 안건에 대해서 51.6 대 48.2%. 그러니까 4개가 다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51.6 대 48.2%로 아주 근소하고요. 네. 그다음에 22개 현 이게 우리로 치면 도 같은 개념인데 12개는 찬성을 하고 8개는 반대하는 극명한 이 상대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으로 여전히 불안한 정세가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차잉원 정부가 약간 정책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게 꼭 내년 선거에 유리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홍콩과 대만은 미중 갈등에도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주도했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홍콩 민주화 운동가 네이선 로가 초청을 받았고요. 대만도 초청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크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미중 갈등에 홍콩과 대만 문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계속해서 상당한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홍콩의 일국령제에 대한 중국의 약속 위반, 그다음에 대만에 대한 압박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도와 가치 논쟁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내정 간섭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특히 미국은 지금 대만의 가치를 제고시키면서 국제 외교 공간을 확장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중국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향후 국제 무대 진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홍콩은 결국 중국의 의도대로 갔고 대만의 압박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대만은 더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달 열렸던 6차 전체 회의, 이른바 6중 전회에서 역사 결의를 채택하고 홍콩과 대만을 최초로 언급한 것도 주목됩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역사 결의에 홍콩과 대만 문제가 시진핑 주석의 중요한 성과로 강조됐으며 이는 중국이 계속해서 이 두 지역에 대해 단호한 레드라인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석이었습니다.